안녕하세요. 2023 GTPC 바이러스 변이 1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서기 2000년 GTPC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며 바이러스는 이중 코드의 일부 구간을 0은 1로, 1은 0으로 바뀌는 변이를 통해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변이가 진행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변이는 한 번에 한 구간에서만 일어나며 아무 위치나 비트 한 개만 변이하거나 오른쪽부터 C개의 비트가 한꺼번에 변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진 코드는 1이 되면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며 어떠한 바이러스 이진 코드 값이 주어질 때 그 이진 코드의 값이 모두 1로 바뀔 때까지, 즉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필요한 최소 변이 횟수를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력 설명을 보시면요. 어떠한 바이러스의 n비트 이진 코드 값이 한 줄로 입력이 되며 여기서 n비트는 이진 코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 길이가 최소 1부터 최대 10만까지 그 어딘가에 있는 정수값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며 출력 설명을 확인해 보면 모든 이진 코드가 1로 바뀔 때까지 필요한 최소 변이 횟수를 출력한다고 합니다. 입력 예시 1번에 보시면 1110100이라는 이진 코드 값이 주어졌을 때 이때는 우선 중간에 있는 0을 첫 번째 규칙을 활용해서 1로 바꾼 다음 뒤에 있는 두 개의 0을 2번 규칙을 사용해서 전부 바꾸면 총 두 번의 변이로 모든 비트의 값이 1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력 예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트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이는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0이라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지는 입력의 범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입력으로 주어지는 이진 코드의 길이는 최대 10만이라고 하는데 이 10만이란 값이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알고리즘은 써도 되지만 어떤 알고리즘은 쓰기 좀 힘들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브루트포스 알고리즘, 즉 완전 탐색 알고리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변이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활용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최소 변이 횟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점 역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변이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최소 변이 횟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목표 상태와 변이 규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이 규칙에는 총 두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로는 아무 위치나 비트 한 개를 0은 1로, 1은 0으로 변이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오른쪽부터 C개, 여기서 말하는 C개라는 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개, 세 개부터 N개까지 모든 비트가 될 수가 있으며 이 비트들을 한꺼번에 변이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규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로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1부터 n까지 모든 비트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으며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고려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좀 더 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볼 건데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변이 방법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서 변이가 이루어져야지 목표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목표 상태 바로 직전 상태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우리는 목표 상태의 바로
직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상태 바로 직전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모든 경우를 고려하기보다는 가장 왼쪽 비트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비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가장 왼쪽 비트는 0이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n번째 비트가 모두 1인 상황에서 방법 1번, 즉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를 한 개만 변이시키는 방법을 통해 목표 상태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장 왼쪽의 비트가 1이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n번째 비트가 모두 0인 상황에서 방법 2번, 즉 두 번째부터 n번째 비트를 모두 한꺼번에 변이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 상태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바로 좀 더 횟수가 적은, 즉 목표 상태가 되기 이전 상태 중 더 적은 변이 횟수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 맞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 상태, 즉 2부터 n비트까지 모두 0으로 바꾸는 상태 또는 모두 1로 바꾸는 상태는요, 우리가 지금 봤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첫 번째부터 n번째 비트를 모두 1로 바꾸는 목표 상태를 두 번째부터 n비트가 모두 1 또는 0으로 바꾸는 상태로 바꿨으며, 이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우리는 세 번째 비트부터 n번째 비트까지, 네 번째부터 n번째 비트까지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비트의 개수가 점점점 줄어들 수가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줄어들까요? 이 줄어드는 건 n번째 비트까지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n번째 비트부터 n번째 비트, 즉 n비트가 0 또는 1로 만드는 가지수까지 줄어들면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작은 문제로 변환했으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전에 나눠놨던 우리가 고려할 상황들을 잘 적어놓고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해서 해결하며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 기법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동적 계획법 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짧게는 DP라고 합니다. 이 동적 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게 분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해결한 값, 즉 문제들의 계산값을 적절하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저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구조를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2차원 배열 또는 2차원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원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정보가 두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인덱스부터 n번째 비트까지 모두 0 또는 1로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 변이 횟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해야 될 게 총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시작 비트 위치, 즉 내가 몇 번째 비트부터 나머지 비트를 모두 0으로 만들 것이냐 1로 만들 것이냐 할 때 나오는 시작 위치 IDX라는 정보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이 구간들에 있는 값들을 모두 0 또는 1로 바꿀 거다 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인덱스를 두 개 사용할 것이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인덱스로는 시작 값을, 두 번째 인덱스로는 변이할 숫자들 0 또는 1을 의미하는 j 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DP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으며, 이 DP IDX j는 IDX부터 n번째 비트까지 모두 j로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 변이 횟수를 기록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기록되어 있는 값을 적절하게 꺼내서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면 되게 재밌는 게 문제 상황을 점화식 또는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으로 표현된 또는 점화식으로 표현된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반복문이나 대기함수, 그리고 연산자를 활용해서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DP 배열을 위와 같이 선언을 했었죠. 인덱스 J는 인덱스부터 n번째 비트를 모두 J로 만드는 데 필요한 변이 횟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덱스 번째, 즉 가장 내가 지금 확인할 구간의 값 중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이 0인 경우와 1일 때 각각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으며 0일 때 모두 0으로 만드는, 그리고 모두 1로 만드는 수식은 밑에 보이시는 첫 번째 보이시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수식으로 보면 되게 어렵지만 의미를 보시면 어렵지가 않은데요. 한 가지만 보면 dpidx0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볼 구간에 있는 값들을 모두 0으로 바꿀 건데, 이때는 내가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이 전 상황들, 즉 인덱스 플러스 1번부터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경우가 좀 더 적은 건지, 또는 나머지 경우들을 전부 다 1로 만든 다음에 규칙 2번을 사용해서 변이 방법 2번을 사용해서 한번 뒤집는 게 더 적은 건지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비트가 0이니까 이거를 모두 1로 바꾸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거죠. 내 다음 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0인 경우와 전부 다 1인 경우에는 각각 한 번씩 필요합니다. 전부 다 0인 경우에는 규칙 2번을 사용해야 되고, 내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모두 1인 경우에는 규칙 1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에서 좀 더 횟수가 적은, 변이 횟수가 적은 값을 갖고 온 다음에 1을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값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밑에 나와 있는 1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단계별로 나눠서 구한 다음에 우리가 출력할 내용은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dp0, 1을 출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코드를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은 파이썬 예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우선 입력을 받은 다음에 길이를 받고요. 그 다음에 dp 배열을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dp 배열, 즉 dp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넉넉하게 10만 1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전 상황들, 즉 인덱스 플러스 1의 값을 확인하는 수식을 적용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if문에 있는 건 우리가 일전에 봤던 수식과 동일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식을 잘 보시면 규칙성이 있는데요. 지금 인덱스가 동일한 내용들, 즉 input 인덱스가 0일 때와 input 인덱스가 1일 때 0을 0으로 만드는, 그리고 1을 1로 만드는 게 서로 동일한 수식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파악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조건식 없이 연산자로만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스 코드가 많이 길지 않는데 동적계획법의 재미있는 점이 바로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수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래밍은 되게 쉽다라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C 언어 예시 코드도 한번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C 언어 예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코드가 길어서 제가 윗부분을 잘랐는데, 일단은 strle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string.h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string.h 헤더를 선언하셔야지 사용할 수가 있으며, 저걸 사용하지 않으시면 반복문을 사용해서 직접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소스 코드는 동일한데요. 중간에 보시면 mi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min이라는 함수는 직접 오른쪽과 같이 사용자 정의 함수로 선언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알고리즘이라는 헤더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헤더를 선언하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C 언어 코드 마찬가지로 조건문 없이 짧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짧게 구현한 전체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3 GTPC 바이러스 변이 1번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